중동의 전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밤 예멘의 이란 지원 무장단체 후티가 합대되는 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깊숙이 강력한 폭격을 계속하는 동안 저항 측의 가장 급진적인 대리인인 예멘의 후티가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경우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위한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음을 확언합니다. 3월 28일에 후티는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의 단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비장의 카드는 바로 세계적인 지리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문을 닫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상업수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티가 통제하는 예멘 해안선 수백 킬로미터와 홍해를 아덴만과 연결하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0km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수에즈 운하로 가는 남쪽 관문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12%, 컨테이너 교통의 30%, 하루에 880만 배럴의 석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럽의 발전소, 아시아의 공장, 아프리카의 식량 공급이 이 경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핵심 지점은 후티의 범위 내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후티는 이 지리적 위치를 중요한 군사 능력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사거리 1500km의 카미카제 드론, 그리고 레이더를 피하는 무인 수상 차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예멘 산악지대 터널에 숨겨져 있으며 이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그들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하여 머스크와 MSC가 희망봉을 돌아가도록 선박 경로를 변경하게 만들었고 보험료는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고 후티 반군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두 개의 병목 지점이 모두 닫히면 세계 석유 공급의 3분의 1이 차단될 것입니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에서 $200로 급등할 것이고 보험 시장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 가스에서 LNG로 전환했습니다. 만약 그 액화천연가스 경로도 닫히면 에너지 안보가 붕괴될 것입니다. 아시아 공장들은 원자재가 부족해질 것이고 식품 가격은 15% 이상 오를 것입니다. 후티의 손에 있는 이 지리적 지렛대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에너지 핵폭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폭탄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이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3월 28일 현재 펜타곤은 이 지역에 전통적인 함대를 배치했습니다. 상륙 강습함 USS 트리폴리와 3,500명의 해병대가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부대인 USS 박서가 이동 중입니다. 제82 공수사단의 수천 명의 정예 공수부대가 그 지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타격단이 대기 중입니다. F-35C, FA-18E,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예멘 해안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는 이란에서의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작전 부대와 일반 보병 공격이 고려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워싱턴의 작전 계획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 및 해상 공격의 확대입니다. 2025년 작전 러프라이더에서 미국은 1000개 이상의 후티 목표를 타격하여 그들의 능력을 50에서 70% 감소시켰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이제 훨씬 더 큰 규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B-1B 랜서와 B-52 폭격기가 영국의 RF 페어포드에서 이란과 예멘의 범위 내에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이지스 장비를 갖춘 호위 함대입니다. 구축함은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다층 방어로 상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병대는 예멘 해안선을 따라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과적 타격은 후티의 해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 거대한 계획은 후티의 비대칭적 이점과 충돌할 때 무너집니다. 후티는 전통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20,000짜리 후티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미 해군 구축함은 $250만 SM-2 미사일을 발사해야 합니다. 더 발전된 SM-6는 $500만 듭니다. 후티가 드론을 발사함에 따라 펜타곤의 예산과 중요한 미사일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 이란과의 직접적인 충돌과 결합되어 이러한 비축량은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후티 드론에 사용되는 SM-2 미사일 하나는 이란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 수를 줄이며 홍해에 배치된 구축함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미국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목표로 하는 결과입니다. 예멘의 산악 지형에서 동굴에서 나와 미사일을 발사하고 몇 분 안에 지하로 돌아가는 이동식 트럭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중 캠페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공격은 줄어들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500명의 해병대가 예멘 땅에 발을 디디면 워싱턴은 홍해에서 아프가니스탄 2.0 함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멘의 지형, 통과할 수 없는 험준한 산맥, 끝없는 사막,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함께 사는 인구 밀집 도시 지역은 어떤 지상 작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만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수렁에서 7년을 견뎠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반전 시위가 커지고 있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것이 미국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간접 압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을 때 리야드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여 세계로 석유를 수출했습니다. 하루에 500만에서 700만 배럴이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펌핑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사우디 석유의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얀부를 떠나는 모든 유조선은 후티의 400km 사거리 미사일과 1500km 사거리 드론의 주요 표적입니다. 12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 자체도 사막 한가운데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리야드는 이 존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호데이다를 테이블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에 낯설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된 예멘 개입은 수천 건의 공습, 지상작전, 수십억 달러의 지출로 이어졌지만 후티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들을 강화시켰습니다. 2019년 아람코 아브카이크 공격에서 후티 드론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석유 생산의 5%를 중단시켰습니다. 리야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직접적인 군사 충돌 대신 경제적 압박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데이다 항구는 후티의 생명선입니다. 이곳에서 그룹의 가장 큰 수입원인 관세와 무역 수입이 수집되며 수백만 예멘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인도적 지원의 주요 관문이기도 합니다. 호데이다가 공격받거나 봉쇄되면 후티에게 존재적 위협이 됩니다. 워싱턴은 해상 봉쇄를 통해 후티의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수송을 막아 이 압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750톤의 이란 수송품이 압수되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압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방연합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 작전 해군은 홍해에서 호송 안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영국은 미국과 공동 공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역량은 제한적이며 예멘에서의 장기적인 개입을 위한 예산과 대중의 지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걸프 투어입니다. 젤렌스키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10년 방위 협정은 걸프 국가들에게 이란 드론에 대한 저렴한 요격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후티의 탐도 미사일 및 대함 능력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티가 홍해를 목표로 삼고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세계 경제의 전망은 무섭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매일 정확히 2100만 배럴의 석유와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에 바브엘만데부 해협을 통해 흐르는 600만에서 700만 배럴의 석유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 교통량을 더해보세요. 이 두 요충지가 동시에 폐쇄된다면 세계 석유 공급의 3분의 1이 즉시 차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원유 가격은 즉시 $150를 초과할 것입니다. 공항 구매가 시장을 휩쓸면서 이 수치는 며칠 만에 $200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괴는 전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에 있습니다. 보험은 해운 산업에 보이지 않는 갑옷이며 홍해가 완전히 표적이 될 때 보험 시장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2024년에 더 제한된 위기 동안에도 홍해 전쟁 위험 보험은 선박에 실린 화물 가치의 2%로 치솟았습니다. 그 당시 해운업계는 이 위험 때문에 매년 추가 보험료로 4억 달러 이상을 소모했습니다. 완전 폐쇄 시나리오에서는 유조선 보험이 불가능해집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해상 교통은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업 항해당 추가로 10에서 14일이 소요되며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폐쇄는 2024년에 4억 달러 청구서를 몇 배로 늘려 엄청난 비대칭 비용으로 바꿀 것입니다. 경로의 연장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는 식품 가격의 급등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는 필수 곡물 운송의 20%에서 30%가 수에즈 경로를 사용합니다. 희망봉 경로를 강제로 이용하게 되면 거리가 사실상 2배가 됩니다. 이는 수입국에서 식품 가격이 15%를 초과하여 즉각적으로 상승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고 농업 비용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IFPRI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물류 붕괴로 인해 인도적 지원조차 접근할 수 없고 지나치게 비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후티의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의 지역인 예멘에서 독특한 기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에도 이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024년 위기 동안 컨테이너 운임은 2배에서 4배로 증가했으며 일부 특정 경로에서는 25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완전 봉쇄 시나리오에서는 화물 운임이 얼마나 높아질지 추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은 세계를 가장 두려운 경제적 수렁,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끌어들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생산 비용을 급등시키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수요가 감소하고 경제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구의 진정한 무력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이중 압박은 중앙은행을 진정한 무승부의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경제를 완전히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침체를 완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의 문을 열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급격한 전환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서방의 위기로 보는 것은 지정학적 차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후티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비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경제를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유럽이 구매를 거부한 수백만 배럴의 러시아 석유가 추적 장치를 끈 채로 운행하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래된 유조선을 통해 아시아로 운송되고 있으며 이를 그림자 함대라고 부릅니다. 이 유조선들은 흑해나 발트해의 러시아 항구에서 출발하여 스웨즈 운하와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거쳐 인도에 도착합니다. 후티가 홍해를 봉쇄하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상업 선박들과 함께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이미 서방 제재로 인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해야 하는 러시아는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추가 15일의 연료 및 운송 비용을 더하면 석유 판매에서의 이윤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푸틴의 전쟁 기계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란의 지휘 아래 후티가 미사일로 이 현금 흐름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계적 위기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 경제인 중국은 유럽으로 상품을 보내지 못하거나 에너지에 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심각한 국내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막을 대안 경로는 없는 것일까요? 대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메드 파이프라인은 하루에 2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유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와 식품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인해 이미 용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경로와는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철도 복합 운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용량이 낮습니다. 연간 운송하는 화물은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의 용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스웨즈와 바브 만데부의 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미사일은 단순한 지역적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비대칭적 공격입니다. 이중 해협 협박으로 이란은 단순히 미 해군이나 유럽의 공급망을 인질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러시아의 마지막 아시아 석유 경로를 차단하고 베이징의 수출 엔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워싱턴이 조 단위의 군사력으로 2만 달러 드론에 대한 비용을 무력하게 계산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생명선인 얀부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불의 고리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은 이 좁고 가장 위험하며 용서 없는 지리적 병목 지점에서 후티의 다음 공격 명령을 기다리며 멈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총구 끝에 서 있으며 누가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는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